무영탑, 현진건. 제49장 벼랑간 김지가 유종의 소매를 탁 잡는 바람에 유종에 들었던 술잔이 반나마 엎질러졌다. 지난 것을 비끄러매다니. 유종은 얼큰한 김에도 이 군이 인제야 제 본색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경계하면서 채쳐 물었다. 그만하면 알아들으실 법한데 우리 진진지호를 맺어봅시다. 진진지요. 이차는 얼른 알아듣지 못하였다. 정말 못 알아들으셨소? 왜 열국 적에 진나라와 진나라가 있지 않소? 아시는 바와 같이 때는 춘추전국 시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싸움이 끊일 날이 없고 생명은 도탄에 들었으되 오직 기친과 진과는 서로 혼인을 한 까닭에 의좋게 화평을 누렸다 하오. 그래서 서로 사돈되는 것을 진진지호를 맺는다 하지 않소? 유종은 김지의 이번 방문을 처음부터 수상쩍게 여기고 혹은 청혼을 하러 오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없지 않았으나 비장한 술을 가져오고 당학을 늘어놓고 하는 바람에 별다른 목적도 없이 정말 옛 친구를 그리워 신방한 것이거니 하고 믿었다가 이 벼랑간의 청혼에 놀래었다. 그야 전부터라도 두 집 사이에 혼인말이 있기는 있었다. 김지 집안에서 몇 번 와서 선까지 본 일도 있었고 안으로 정혼을 하자고 설왕설래는 하였지만 색시 집에서는 신부감이 아직 미거하다는 핑계로 이날이 때까지 왈가왈부를 보류해둔 것이다. 유종은 내심으로 김지를 탐탁하게 알지도 않았고 더구나 신랑될 당자가 마음에 싸지를 않았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귀하기도 귀하려니와 그 재질과 기상이 아비의 눈에는 더욱 뛰어나 보이었다. 세상에 으뜸가는 사위를 구하기에 아무 빠질 것이 없을 듯하였다. 천하영웅의 아내가 되어도 아주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았다. 신하를 두 어깨에 짊어질 만한 인물,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고리타분한 당학을 한 손으로 막아내고 지나치게 흥황하는 불교를 한 손으로 꺾으며 기울어져가는 화랑도를 바로잡을 인물, 이것이 유종의 꿈꾸는 사윗감이었다. 그러니 김성 따위는 그의 반눈에도 차지 않을 건 물론이다. 당나라 유학을 하고 한림학살한 당나라 벼슬 참을 한 것을 가지고 김지의 집안에서는 굉장한 영광으로 아는 모양이었으나 유종에게는 오히려 눈꼬리시였다. 더구나 가까이 자세 본 것은 아니로되 키가 달라붙은 데다가 얼굴에 병색조차 돌고 장부의 기상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 자기의 그리는 사윗감과는 대상부동이었다. 그러면 이 혼담을 대번에 거절해버렸으면 그만이겠으되 그래도 또 못할 사정이 있었다. 김지는 당당한 참벼로 왕족으로 임금과도 그리 멀지 않은 종친이었다. 이런 자리를 함부로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무슨 화를 입을지 누가 알랴. 아무리 호활한 그의 것만 벼슬살이 60평생에 피비린내 나는 참경도 여러 번 목격한 터라 늙은 제 한몸보담도 귀한 딸의 장래를 생각할수록 그의 결단성은 무뎌진 것이다. 진진지요. 좋은 말씀이오마는 내 딸이 아직 어리고 미거해서. 유종은 말끝을 흐이마리한다. 아니 영애가 당년이 몇이기에 어리고 미거하단 말이오. 김지의 눈엔 날이 서며 새무룩해진다. 아직도 18살. 18살이면 꼭 알맞은 나이가 아니오? 외려 관연했다고 볼 수 있지 않소? 어느 것은 28 청춘이라고 28보단 2살이나 더한데. 뭐 키만 엄부렁하지. 저리 나야. 이찬의 말은 동문서답이다. 우리 사이에 겸사가 왜 있겠소? 그야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란 골백 살을 먹어도 어려 보이는 것이오. 저나 못생긴 것이 제 자식을 자랑하는 버릇이지만 지독지혜인지 모르나 내 자식놈으로 말해도 제법 제조도 있고 당선은 들어대면 사서 삼경이나 제자백가에 막힐 것이 없고 이찬도 아시다시피 그 나이에 그래도 한림학살한 벼슬까지 했고 신랑감이 고만하면. 그야 신랑감이야 2마리 왜 있겠소. 그저 내 자식이 아직 집에 전내도 가시지를 않아서. 여보 이찬 나이 18배 아직 집에 전내가 나다니. 외동따님이 아무리 귀하기로 합부인께 설마 이때 젖을 빨리실까 허터. 시중은 장이 우습다는 듯이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얼굴빛을 바르고 뭐 기다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오늘 밤으로 아주 정혼을 해버립시다. 이찬 어떠하오? 제50장
오늘 밤으로 아주 정혼을 해버립시다. 김진은 더욱 기난 듯이 바싹 다가앉으며 결말을 내고야 말 기세를 보이었다. 오늘 밤으로? 무에 그리 급하시오. 나는 그런 줄 몰랐더니 시중의 성미도 꽤 겁겁하시군. 속담 상말로 우물에 가시오 숭늉을 달라시겠네. 어허허. 날카로운 칼날을 슬쩍 피하듯 이찬은 농쳐버린다. 이찬께서 속담을 말씀하시니 말이지. 어느 것은 쇠뿔도 단결에 빼라고 하지를 않았소. 김지도 내 수에 넘어갈래냐 하는 듯이 결에 맞지 않는 너털웃음을 내놓는다. 그것은 농담이지만 아직 몇 대를 더 지나보고 서서히 작정을 하십시다. 나이는 관연이 되었다 하겠으나 응석바디로 자라나서 못하나 옳게 배운 것도 없고 자기니 다 되자면 아비의 눈에는 아직 까마득하니까. 귀한 따님이니 응석도 덜어하겠지만 여자란 시집만 가고 보면 별단으로 딴 사람이 되는 법이요. 그러고 또 나도 며느리는 단 하나뿐이니 그 응석쯤이야 내가 이찬 대신 받은들 어떻겠소? 외문으로는 영애가 응석은커녕 숙성하고 얌전하고 재주가 도저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지만은 그야 헛소문이 난 게지. 자식 속이야 제 아비만큼 알 수가 있단 말이오. 그야 지자는 막여부란 말이 없잖아 있지만은 지기이리유 미지기이라 등하불명이란 문자도 있으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어버이 아는 것이 외문만 못한 수도도 더 많으니까. 글쎄 외문이야 수박껏 탈키지. 속속들이 알기야 아비가 더 낫겠지. 그까진 말을 가지고 승강할 거야 있겠소? 인물도 고만하고 재화도 고만하고 나이도 고만하면 그야말로 삼합이 맞은 듯하니 자 겸사 말씀을 우리 다 고만두기로 하고 정혼을 합시다. 글쎄 그렇게 급하실 게 없대도 그러시는구려. 그들의 수작은 개아미가 쳇바퀴를 돌듯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돌고 다시 더 나아가지를 않는다. 김진은 화증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고 매기단을 지었다. 여보 이찬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밤에 정혼만 해놓고 성례만은 서서히 하면 어떠하오? 이찬 댁에서도 준비할지 여러 가지 사정이 계실 터이니 성례만은 1년이고 이태고 기다리라는 대로 기다리지요. 하고 김진은 유종을 똑바로 본다. 이 말에야 혈마 피해낼 핑계가 없으리라 하는 듯하였다. 과연 유종은 무예라고 피해야 옳을지 몰라 말이 꽉 막히고 말았다. 거절은 물론 작정한 노릇이되 어찌하면 김지의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듣기 좋게 보기 좋게 거절을 해버릴까? 그러나 유종은 언변 좋게 이리저리 발라맞출 줄을 몰랐다. 한동안 답답한 침묵이 소홍주 향기가 떠도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얼마 만에 김진은 참기 어렵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이찬 왜 말이 없으시오? 유종은 난처한 듯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 이찬이 말이 없으신 걸 보면 나 같은 사람과는 연사간이 되기를 꺼리시는 것 아니오? 김진은 단도직입으로 한마디를 푹 찔른다. 무슨 그럴 리야. 안 그러시다면 왜 꽉 작정을 못하신단 말씀이오? 워낙 내 자식이 병신스러우니까 에이. 김진은 안간힘을 쓰며 불쾌한 빛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신랑이야. 그러면 어디 다른 데로 정혼을 해 두셨는지? 다른데 정혼은커녕 아직 혼인말을 해본 데도 없소. 정혼한 데가 있다면야. 그렇다면 우리끼리 만난 김에 아퀴를 지어두는 것이 좋지를 않소. 유종은 마침내 단단한 결심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무슨 화를 입는 한이 있더라도 미룩미룩해 두는 것보단 차라리 단연코 거절을 하는 편이 나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엄연한 태도로 시중께서 그 미거한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 밤중에 이렇게 찾아주시고 정혼을 바라시나. 나도 심중에 생각하는 바가 있어 허락을 못해 드리니 과도히 허물일랑 마시오. 오늘 밤에 허혼은 물론 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 혼담은 중지를 하는 것이 피차에 좋을 듯하오. 김지의 얼굴은 일순간 파랗게 질렸다. 무릎 위에 얹힌 손이 달달 떨었다. 이찬께서 나를 그렇게 아실 줄은 정말 뜻밖이오. 술도 취하고 밤도 늦었으니 나는 고만 가겠소.
하고 김진은 벌에게 쏘인 것처럼 불시에 소매를 떨치고 일어섰다. 제51장 김지를 보내고 하인을 불러 주안상을 치우고 유종은 서안에 쓰러지는 듯이 기대었다. 독사를 건드려 놓았으니 어느 때 무슨 화단이 뒷덜미를 짚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장중보옥 같은 외동딸을 탐탁한 자리에 출가를 시키는 것도 섭섭하거든. 하물며 마음에 신심치도 않은 김성 따위에게 내맡긴다는 것은 아름다운 구슬을 돼지우리에 던져 넣는 것보다 더 아깝고 원통하였다. 아무리 제 장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함이라 하더라도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백발이 흩날리는 이 머리가 서리 같은 칼날 아래 사라질지언정 차마 못할 노릇이었다. 설령 김성희가 출중한 재조와 인물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유종은 이 혼인을 거절할 밖에 없었으리라. 첫째로 김진은 당학파의 우두머리가 아니냐. 나라를 좀먹게 하는 그들의 소위만 생각해도 뼈가 저리거든. 그런 가문에 내 딸을 들여보내다니 될 뻔이나 한 수작인가. 도대체 당학이 무에 그리 좋은고. 그 나라의 바로 전 임금인 당 명왕만 하더라도 양귀비란 계집에게 미쳐서 정사를 다스리지 않은 탓에 필경 알록산의 난을 빚어내어 오랑캐의 말국 아래 그네들의 자랑하는 장안이 쑥밭을 이루고 천자란 빈 이름뿐 총나라란 두매 속에 5, 6년을 갇혀 있지 않았는가. 김지가 당대 제1문장이라고 추어올리는 이태백만 하더라도 제 임금이 성색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는 것을 죽음으로 가나지는 못할지언정 몇 잔의 술에 감지덕지에서 그 요망한 계집을 칭찬하는 글을 지어 도리어 임금을 부추겼다 하니 우리네로는 꿈에라도 생각밖에 아니냐. 그네들의 학문이란 신적자를 만들어내기에 꼭 알맞은 것이거늘 이것을 조아라고 배우려 들고 퍼뜨리려 드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 이 당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나라에도 오래지 않아 큰 난이 일어날 것이요. 난이 일어난다면 누가 감당해낼 자이랴. 한나이나 젊었더면 유종은 이따금시 들어가는 제8뚝의 살을 어루만지면서 한탄한다. 몇 해 전만 해도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조정에 덜어는 있었지만 어느 결엔지 하나씩 둘씩 없어지고 인제는 밑둥과 같이 동그랗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 속으로는 그의 주위에 찬동하는 이가 없지도 않으련만 당학파의 세력에 밀려 감히 발설을 못하는지 모르리라. 지금이라도 젊은이 쪽 속으로 뛰어 들어가면 동지를 얼마든지 찾아내는지 모르리라. 아직도 이 나라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은 다음에야 방방곡곡을 뒤져 찾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의 화랑도를 닦는 일을 모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들이 없는 그는 젊은이와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런 점에도 그는 아들 없는 것이 원이 되고 한이 되었다. 이 늙은 향도에게 남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벌써 수년을 두고 그럴 만할 인물을 내심으로 구해보았지만 그리 쉽사리 눈에 띄지는 않았다. 고르면 고를수록 사람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담 더 어려웠다. 유종은 기대고 있던 서안에서 쭉 미끄러지는 듯이 털려 바닥 위에 누웠다. 김지의 청혼을 그렇게 거절한 다음에는 하루바삐 사윗감을 구해야 된다. 김지로 하여금 다시 개구를 못하도록 다른데 정혼을 해놓아야 한다. 그러면 신라를 두 손으로 떠받들고 나아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사만통의 당년에 늠름하고 씩씩한 기풍이 당하게 지질리고 문약에 흐르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 유종은 눈을 감고 제 아는 젊은이를 위선 손꼽아 보았다. 첫째로 머리에 떠오르기는 상대등 신충의 아들이었다. 호남아로 생긴 허위대와 얼굴이 김성희 따위는 발벗고도 따르지 못할 인물이로되 너무 귀공자답게 윤이 흐르고 허해 보이는 것이 흥절이었다. 그 다음에는 이찬 염상의 아들을 생각해 보았으나 기상은 아비를 닮아 도롤하지만은 너무 거칠고 눈자 위에 붉은 빛이 돌아 어쩐지 확실한 인물이 아닐 듯 싶었다. 그 다음으로 누구누구 꼽아보았으나 별로 신통한 인물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종은 이찬 김향상의 아우 경신을 생각하자 오 옳지. 내가 어째 이 사람을 잊었던가 하고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제 알만한 이들의 아들들만 신겨보고 미처 그 아우들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